매번 놓칠까봐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두던 정부 지원금 신청일. 근데 이제 이것만 해두면 알아서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죠. 평균 131만 원 환급에다가 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도 있다는데 오늘은 이 자동 지급이라는 거 이게 편리하긴 한데 좀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을 이제 바꾸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꼭 신청해야만 주는, 그러니까 신청주의가 기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뭐 몰라서 신청 못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깜빡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좀 찾아서 어떨 때는 뭐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참고할 자료가 마줌마 TV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연령대로 이 자동 지급이 확대되는 추세,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특히 좀 주목하셔야 할 지원금 두 가지, 그러니까 근로장려금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이 두 가지의 자동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해당될까? 뭐 뭘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복잡한 행정용어는 저희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 지갑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변화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정부 지원 방식의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지급의 확대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편의성만 높이는 차원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혜택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줄이려는 거군요. 네,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주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대상 서비스에 이런 자동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더 많은 연령대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으로 확대되는 추세죠.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특정 지원금의 경우에 자동 신청 동의 같은 절차를 딱 한 번만 해두면 앞으로 몇 년간은 조건만 맞으면 알아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자동 신청 동의요. 네, 그게 정확히 뭐죠?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네, 자동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게 뭐 100%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 근로장려금? 네, 이 자동 신청 동의를 해두면 향후 2년간은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이 되면 통보한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매년 5월마다 막 신경 써야 했던 그런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청 절차 그 자체를 자동화하는데 동의하는 거군요. 그게 2년 동안이나 유효하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기억해둘 만한데요. 그럼 그 근로장려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제도인지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근로장려금은 뭐 이름 그대로예요.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구를 지원해서 실질 소득을 늘려주고 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하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또는 사업자 가구가 대상이죠. 네, 이게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었고 이제 슬슬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마쳤고요. 빠르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최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30. 와. 네, 물론 이건 최대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럼 이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결국은 과거에 신청할 때 그 자동 신청 동의 이걸 했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 항목에 동의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 혹시 별도로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이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 동의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번이 첫 신청이었다 이러면요. 다음 기회를 누려야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이번 지급은 자동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보통 매년 5월이거든요. 나 5월. 그때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 동의 항목을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 2년간은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고 지급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해지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매년 그 신청 기간 놓칠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많으시죠? 한 번 동의로 2년의 편의를 얻는 거니까 대상자라면 다음 신청 때는 이걸 꼭 활용해야겠네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뭐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매년 실제 지급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당연히 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니까 본인이 깜빡 잊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죠. 다만 이거 중요한데 연락처나 계좌 정보가 만약에 변경되었다면 그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 자동 신청이 모든 정보 업데이트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죠. 편리함 속에서도 최소한의 내 정보 관리는 필요하다. 이 점은 기억해야겠네요. 자,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자동 지급 가능성에 있는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입니다. 이건 의료비랑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약국 이용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비용이 있거든요. 네. 은 건강보험에서 다시 커버를 해준다. 이런 거군요. 이게 최근에 또 막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8월 28일부터 올해 환급 대상자들한테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편이나 뭐 알림톡 같은 걸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약 213만 명에 달하고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한 131만 원 정도 됩니다. 총 환급 규모로 보면 뭐 2조 4,708억 원에 이르고요. 와, 213만 명이면 진짜 많네요. 평균 131만 원이면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또 자동이랑 신청 이게 갈리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213만 명 중에서 약 108만 명 정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단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아, 108만 명은 자동으로? 네, 주로 과거에 이 제도로 환급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공단에 본인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105만 명 정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시든 인터넷, 앱, 팩스, 뭐 직접 방문하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내문을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혹시 나도? 싶으면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용한 적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환급금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럼 나는 건강해서 병원 별로 안 갔는데 하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뭐 큰 병에 걸려야만 대상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기 같은 좀 작은 질병이라도 여러 번 병원에 가셨거나 아니면 비급여 말고요. 급여 항목 진료비가 꾸준히 발생했다면 연간 총액이 본인 소득분 이위의 상한액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아,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이 상한의 기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자료를 좀 보니까 소득 하위 50%가 전체 환급 대상자의 거의 89%, 그리고 환급액의 76.5%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 제도가 그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주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낮은 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간 한 80만 원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연간 급여 의료비로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20만 원 가까이를 돌려받는 거죠. 반면에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훨씬 높아서 뭐 예를 들면 연 1,000만 원 이상, 웬만한 의료비로는 상한액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혹시 안내문은 못 받았는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럴 땐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번호로 전화하시거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더 건강보험 앱 설치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도 본인 인증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확인해봤더니 대상자인데 아직 계좌 등록이 안 돼서 자동 지급은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편하게 자동으로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로장려금처럼 이것도 미리 신청해둘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지급 동의 계좌를 함께 신청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별도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되고요. 어허. 한번 등록해 두시면 앞으로는 환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그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해두면 계속 편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 동의 이걸로 2년간 유효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지급 동의 계좌 등록으로 앞으로 계속 유효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한 번의 행동으로 미래의 번거로움을 던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든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또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을 좀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동 지급 시스템,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역시 편리함이겠죠. 맞습니다. 그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감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뭐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포기하는 경우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담전적인 혜택이죠.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평균 131만 원. 이게 뭐 공돈이 아니라 원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혜택인데 이걸 몰라서 혹은 뭐 귀찮아서 놓쳤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특히 에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 짓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가구,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과 연동된 의료비 기준으로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본인 부담 상한제는 지난 1년간 병원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맞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앱이나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분 투자해서 뭐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동 지급 동의나 계좌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앞으로 몇 년간의 번거로움을 덜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나의 권리를 찾는 적극적인 행동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의 중요한 변화, 자동 지급 확대라는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동 신청 동의,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의 자동 지급 및 지급 동의 계좌 등록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의미와 활용법을 짚어봤고요. 네. 핵심은 약간의 관심과 딱 한 번의 행동으로 놓치기 쉬운 혜택을 챙기고 미래의 불편함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본인이나 뭐 가족분들 병원 이용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콜센터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시라면 다음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 동의 잊지 마시고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정부 서비스가 이렇게 점점 자동화되는 거 분명 편리하죠. 근데 혹시 이 편리함 뒤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자동화를 위해서 우리의 더 많은 개인정보가 활용될 텐데 그 범위라든가 동의 절차 그리고 정보 보호는 또 어떻게 더 강화되어야 할까요? 그 편리함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가
오히려 정보 접근성이 좀 낮은 분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동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편리함이 가져올 수 있는 그림자에 대한 성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